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명사적 봤죠? 형용사적도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이제 부사적인데 늘 얘기 쓴다만 부정사는 복문을 단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명사 절에서 나온 부정사는 당연히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즉 관계 대명사에서 나온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실 것이 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투부정사가 쓱 보니까 주어로 쓰지도 않고 목적어도 아니었고 즉 명사적도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아니야. 즉 문법적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부정사의 부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영어는 부사가 번복되어 있다. 즉 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 문장이 바로 영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사도 부사절이 많아. 시간, 조건, 이유, 방법, 용도, 목적, 원인 뭐 이런 걸 많이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절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부사절을 다 단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부정사는 다 역시 부정사의 부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사는 부사의 용법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신다면 부정사의 부사적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예문을 하나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I went to the store. 자, I went, 나는 갔습니다. 어디에 갔어? 그 가게에 갔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문법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자동사죠? 부사구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문법적으로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명사 따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막 명사 따위를 넣게 되면 문법이 안 맞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갔는데 뭐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사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겠죠. To buy an apple.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to buy가 나왔어요. 부정사. to 부정사가 나왔군요. 가만히 있자. 그래서 보니까 이 to 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문장 역할이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사기 위한 가게란 말도 안 맞죠? 앞에는 명사를 꾸미는 것도 아니야. 결국 이건 바로 뭐였어? 문법적 아무 역할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결국은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부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가장 뭘까요? 가장 부정사의 부사적에서 제일 흔한 것이 뭐하기 위하여가 제일 많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갔습니다. 가게 뭐 하게 해요? 사과를 사기 위하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정사의 부사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기 위하여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실까요? 자, 제 책에 보시면 부정사의 부사용법이 이제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간단하나씩만 보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가장 먼저 목적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한번 써볼까? 잘 보세요.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괜찮죠? 문장 완벽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정사 나왔네요. 이 succeed가 이게 동사 원형입니다. to가 붙어서 부정사죠. 성공하기 위해. 왜 그런 거니? 여기는 to 부정사는 문법 역할이 없어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따라 이때는 있어도건 없어도만 즉 부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는 열심히 했다. 결국 이것이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요. He worked hard so that he might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복문이죠? 단문. 자, so that는 보고 있었네요. 그는 열심히다. so that. 이때 so는 그냥 부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는 성공하기 위해. 복문, 이걸 단문을 고친 거예요. 자, 복문을 단문을 고쳐. 주들의 조 그대로 살아 올라갔죠. 그대로 올라갔고, 다음에 종속적. 이게 결국 부사절입니다. 문법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부사절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정사를 만들어서 동사를 없애면 되겠죠. 그러려면 뭘 없애? 접사를 없애면. 이거 부사니까 생략되지 않고. 그러면 동사 사라져야 되죠? 동사가 뭐로 갔어? 투부정사.
동사가 투부정사를 한다는 얘기는 동사를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단문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might의 의미는 조동사. 동사가 사라진 조동사는 존재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 속에 포함시켜버리고 he 같으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단문이 나온 거죠. 결국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탄생한 부정사니까 부정사의 부사적이 보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일 때는 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여기 잠깐 표현한 이때는요. 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so as라든가 in order 따위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so as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강조 원래 so를 살린 거죠. 그래서 so as나 in order를 넣어주면 의미가 조금은 살아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원인도 참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I was surprised. 자, 수동태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surprised. 뭐 나왔어? To hear the news. 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to 부정사는 문법 역할은 없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죠. 원인이나 이것도 역시 부정사의 부사절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도 부정사의 부사절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보여드리면 이런 문장이겠죠. 이걸 본문으로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본문.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 했을 때 놀랐어? 들었을 때. 뭘 들어? 그 소식. 이것도 본문을 단문으로 고쳐. 접속사 없애. 그러면 동사가 사라지면서 뭐가 돼? 부정사가 돼. 뉴스 그냥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주 같은 쓸 필요가 없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부정사의 부사적이 된 겁니다. 부정사는 바로 뭐야? 이걸 보셔도 알 수가 있죠. 본문을 단문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이 남듯이 동사가 죽으면 부정사가 남습니다. 왜 죽어? 본문을 단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것도 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자, 보실까요? 예문을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부정사지요. 이때 cannot은 뭐뭐 일리가 없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He cannot be a gentleman. 그는 신사일 리가 없어요. 왜? To say like that. 그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이렇게 이것은 이유 판단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그는 신사일 리가 없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다니 이렇게 어떠한 신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를 나타내는 부정사 역시 부정사의 부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본문의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도록 하고요. 원래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이 강의를 올리는 이유는 사실은 좀 가볍게 제 책도 좀 홍보 좀 할 겸 이거 올렸는데 이 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도 많아지고 방대해지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갑니다만은 일단 시작한 거니까 이 조그만 어떤 유튜브 강의가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영어 문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뭐 바랄 게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데 결과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문이 있습니다. 158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예문이 있어요. 자, 여기 부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awoke란 말은 awake란 동사의 과거는 잠에서 깨달은 뜻입니다. 그는 눈을 떴다. 그 다음에 to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물론 부사적이겠죠. 문법 역할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어색하죠. 어디 누워있는 lying은 힘쓸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ie라는 동사의 현대분사입니다.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어디서? 낯선 방에서. 그러니까 그는 낯선 방에서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깼다. 이상하죠? 이것은 해석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결과로 하는 겁니다. 그는 눈을 떠보니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눈을 떠보니 발견했다. 누구? 자기 자신. 뭐한 자신? 누워있는 자신. 어디에? 낯선 방에. 그러니까 낯선 방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땅 떠보니까 낯선 방에서 퍼져 자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결과입니다. 이것은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과로 해석하시는데 역시 이것도 부정사의 부사적 왜? 아무런 문법적 역할은 없고 어떠한 부사적 의미로 쓰인 형태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또 여기에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only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only to 이것도 만약에 실패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실패해버렸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but he failed 이런 식의 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결과. 이 only to 부정사는 약간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패해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역시 다 결과에 해당됩니다. 결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학생들이 결과는 이렇게 막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인데 학생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해석을 대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 볼까요? He left his country. 이것도 역시 결과입니다. He left는 leave라는 동사의 과거입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고향을 떠났어. 그는 그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콤마 그리고 never to return home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즉 타지에 나왔으면 죽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과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고향을 그의 나라를 떠났지만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죠. 여기 네 번은 부정의 뜻의 부사로서 부정사를 꾸밀 때는 부정사 앞에다 둡니다. 그래서 부정사를 꾸미는 부사 not 같은 거라든가 이러한 부사는 그 부정사 앞에다 둔다는 것도 이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정사의 부사적에서 부정사가 부사적이 제일 많습니다. 왜? 영어에서는 부사가 제일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부사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건입니다. 이때 조건인데 I should be happy. 나는 행복해야만 될 텐데, 즉 행복할 텐데. To go with you. 너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면 부정사죠. 아무런 문법 역할은 없죠. 역시 부사죠. 결국 다시 말하면 if I could go 이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너와 같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단문되면서 동사가 부정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사는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도 역시 가끔 나옵니다. 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것도 역시 부정사죠. 문장 앞에서 어느 역할을 하지 않고 양보적 의미입니다. To do my best, do one's best란 말은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사회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뭔가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즉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약간 반하는 그런 경우 우리는 양보를 한다고 그랬죠.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풀어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해도 풀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정사에 부사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사가 이제 순수하게 마치 부사처럼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정사의 부사적인데요. 잠깐 예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요겁니다. The water is good to drink. 자, 요 예문을 보시면 이것도 지금 부정사입니다. The water, 그 물은 is good, 좋습니다. 좋다 하죠. 뭐하게? To drink, 마시기. 그래서 이것도 뭐 형용사도 아니고 뭐 명사적으로 쓴 것도 절대 아니죠. 결국은 앞에 있는 good이라는 형용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사 이것 역시 부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부사적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요. 종류도 많고. 왜? 영어에서는 부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역시 부정사의 부사적이 됩니다. 자, 투부정사 설명은 계속됩니다. 명사처럼 쓰였어? 명사적법. 뭐 형용사적법이죠. 오늘은 부사적법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투 들어보셨죠? 너무 뭔말 수 없다. 그거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부정사의 부사적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부정사의 부사적 본문을 단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정사, 즉 부사가 많이 나와. 영어에서는 부사가 많이 나오죠. 부사절도 많겠죠. 그 수많은 부사절을 작가의 의지에 따라서 단문으로 바꿔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수많은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정사의 부사용법은 계속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